안녕하세요. 산부인과 의사 언니 김지연입니다. 얼마 전에 올라왔던 미니 영상에서 정자내성에 대한 영상이 있었는데요. 그 영상에 대해서 정말 많은 댓글이 달리고 정말 많은 토론이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. 댓글들을 보면서 일일이 대답을 달 수가 없는 거예요. 와, 이거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이 정말 많구나 해서 사실 조금은 놀랐고요. 또 하나는 거짓된 정보를 알고 계신 분들도 많구나 해서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.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정확하게 정리를 해드리고자 합니다. 먼저 정자내성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게 아마도 항정자 항체일 거예요. 사실 의사 중에서도 산부인과나 난임을 하는 선생님들이 아니면 모르는 전문의 선생님들도 좀 계시고요. 요즘에는 의대에서 가르치기는 해요. 하지만 어떨 때 검사를 하냐면요, 일반적으로 하는 검사는 아니고요, 난임 부부에서 혹시 이 안티스펌 안티바디가 있는지, 요것 때문에 혹시 난임인 건 아닌가 해서 검사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. 보통은 피 검사를 통해서 하기는 하는데요, 자궁 경관액에서 발견이 되기도 하고요, 피 안에서 발견이 되기도 합니다. 하지만 최근에는 이 검사를 안 해요. 별로 임상적으로 의미가 없기 때문인데요. 물론 이것 때문에 난임이 되는 경우가 있지만 이것 때문에 난임이 되든 안 되든 이거랑 상관없이 최근에 난임 기술이 너무나 발달해서 임상적으로 의미가 없어서 요즘 난임병원에서는 검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. 그래서 점점 연구를 안 하고 있어요. 옛날에 얘가 왜 생기지? 메커니즘이 어떻지? 그래서 좀 많은 연구들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는 별 임상적인 의미가 없네 하고서는 연구를 그닥 하고 있지도 않고 실제 난임병원에서도 기본적으로 하는 검사도 아닙니다. 그럼 이 항정자 항체는 무엇인가? 우리 몸에는 항원이 있으면 이 항원에 대한 항체가 생겨요. 우리 면역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죠. 항정자 항체는 말 그대로 정자에 대한 항체가 생기는 거예요. 즉 정자를 항원으로 인식을 해서 항체를 만드는 게 항정자 항체인데요. 정자는 누가 가지고 있죠? 남자가 갖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정자를 갖고 있는 남자한테 항정자 항체가 있기도 하고요, 이 정자에 노출된 여성에게 항정자 항체가 있기도 해요. 그럼 남자한테는 왜 생기느냐? 정관이나 고환 이런 쪽에서 상처를 받은 적이 있는 경우, 혹은 정관 절제술을 했거나 해서 이런 쪽에 상처가 있었던 분들에서 이런 항정자 항체가 생기는 경우가 좀 더 많아요. 이러한 항정자 항체가 있는 남성분들 중에 정액 검사를 했을 때 약간 특징적인 소견이 나타난다던가 하는 경우도 있어요. 그런 경우에는 시술을 하게 되는 건데, 남성의 경우에는 상처에 의해서 항정자 항체가 생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, 그럼 우리가 지금 계속 논란을 하고 있는 여자에게는 그럼 이 항정자 항체가 왜 생기느냐 궁금하실 거예요. 정확하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주 정확한 메커니즘이 밝혀져 있지는 않아요. 몇 가지 가설이 있었고, 하지만 정답은 이거야 라고 말은 하고 있진 않아요. 성관계를 해서 항체가 생길 확률이 높은 건데, 일반적인 성관계를 한다고 해도 여성의 몸에서는 정자를 항원으로 인식하지 않아요. 그 이유는 뭐냐면 정자 자체에 자기를 항원으로 인식시키지 않게 하는 그런 면역 시스템이 되어 있어요. 그래서 여자 몸에 들어가도 얘를 항원으로 인식하지 않게끔 얘가 그러한 물질을 만들고요. 또 여성의 자궁, 질 이쪽에서는 이 정자를 항원으로 인식해서 항체를 만들거나 이러지 않게끔 면역 시스템이 되어 있어요. 이중 방어를 하고 있죠. 그래서 정상적인 성관계를 할 때는 이러한 항정자 항체가 생길 가능성이 거의 없다라고 최근까지는 거의 결론이 나 있기는 하고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인 성관계를 할 때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은 질 그리고 경부 이런 쪽에 상처가 있어서 이러한 점막 면역을 뚫고 상처로 직접 정자가 노출되는 경우에는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, 또 하나는 미생물에 의한 항원 메커니즘이라는 게 있는데, 어떤 미생물에 감염이 되어 있을 때 미생물을 항원으로 인식을 하면서 이 정자랑 같이 뭔가 면역 시스템의 변화가 생기면서 항체가 생길 수도 있다라는 이러한 이론도 있어요. 하지만 이 메커니즘 역시 아주 정확하게 밝혀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. 성병이 있는 여성들에서 항정자 항체가 조금 더 발견이 되더라, 이러한 데이터들이 있었기 때문인데 정확한 메커니즘은 정확하게 모른다라고 결론을 지을 수 있고요. 그러면 또 다른 생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,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입으로
정액을 막 삼켰을 경우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배리어, 항원으로 인식하는 그런 면역을 가하고 있는 그 배리어가 위에 있는 산성에서 깨져버리는 거예요. 우리 위산은 굉장히 강력하잖아요. 그래서 깨지고 정자가 조각조각 나겠죠. 이런 거가 노출이 돼서 항체가 조금 더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고요. 그러니까 항문 성교를 하게 되면 좀 상처가 생길 확률이 진로할 때보다 더 높잖아요. 그러면 정자가 항원으로 인식될 확률이 조금 더 올라가고, 그리고 질보다는 이러한 이중 방어 중에 정자가 갖고 있는 한 가지 방어밖에 없기 때문에 조금 더 항원으로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. 그래서 항정자 항체가 여성의 몸에서도 발견이 될 수 있는 거죠. 그렇지만 발생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진 않아요. 제가 한 데이터에서만 봤었는데 진단을 받은 난임 환자들 중에 한 15% 정도에서만 이런 항정자 항체가 발견이 됐거든요. 그러니까 그렇게 높은 확률이 아니에요. 불임의 원인이 된다라고 무조건 말을 할 수는 없고, 최근에는 불임 부부한테서 검사조차 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. 그러면 정자 내성이 항정자 항체냐? 노노노. 그 이유는 무엇이냐? 이 정자 항체는요, 이 남자의 정자에 대한 항체예요. 모든 남자가 아니에요. A라는 남자의 정자에 대한 항체가 생기는 거지, A라는 남자에 대한 항체가 생겼어요, 내가. 그러고 B를 만나잖아요. 이 사람에 대한 정자는 항체 역할을 하지 않아요. 이 사람의 정자하고는 임신을 할 수가 있어요. 각각에 대한 항체이지 모든 정자에 대한 항체가 아니에요. 이전에 성 경험을 많이 했다 쳐, 혹은 엄청 먹었어. 그래서 내 몸에 항정자 항체가 많아, 막 여러 명 개 있어. 그렇다 하더라도 이 남자랑 결혼을 하면 아무 상관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. 그러니까 즉 내가 100명의 잡고 100명의 항체가 있어도 내 남자의 항체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거든요. 그러면 내가 10명이랑 자서 이 10개의 항체가 생겼다고 쳐. 그럼 이거 다 검사하면 이 사람이 10명이랑 잤는지 알 수 있겠네? 그렇게 검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. 그냥 항정자 항체를 검사하는 거지 이 항체에 대한 성분을 일일이 검사하는 게 아니에요. 그리고 내가 10명하고 잤고 10명의 정액을 먹었다고 해서 이 10명의 항체 생긴 것도 아니거든요. 10명 개 다 안 생길 수도 있고, 10명이랑 했는데 10몇 개 생길 수도 있고, 이거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. 즉 정자 내성이라는 건 없다. 그리고 여러 몇 명이랑 잤는지 검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. 그리고 항정자 항체는 그 사람에 대한 항체만 있는 것이다 라고 땅땅땅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사실 이전에 제 얘기가 나왔던 기사가 한 번 있었는데 그 기사 내용 중에 틀린 내용이 너무 많았어요. 그래서 제가 이의를 제기했던 적도 있었거든요. 그래서 기사 내용이라고 해서 또 다 맞는 게 아니거든요. 우리가 어떠한 정보를 캐치할 때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에 무분별한 정보에 휩쓸려 다니시지 말고 좋은 정보, 옳은 정보를 찾아내는 눈도 기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